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0일 화요일 아침 9시 40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하면서 2거래일 동안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고, 또 그리고 이 강력한 매수세까지 같이 확인을 하면서 일단 하락을 멈춰놨습니다. 방향 전환의 가능성도 생겨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시자면은 이렇게 장 초반에 약하게 출발했지만 장 후반이 갈수록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이렇게 마감을 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상승 종목 수는 비교적 좀 적긴 했습니다. 상승 폭이 적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승 종목 수 한 54%, 그러니까 4,640 종목 상승하고 3,500 종목 하락하고 했으니까 이 상승 종목 수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일단 상승 마감을 하긴 했어요. 이게 의미가 분명 있긴 있습니다. S&P 지수인데요. 3,900이라는 자리를 다시 회복을 했고, 이 어젯밤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장중에 빠졌었단 말이죠. 장 초반에 빠졌었어요. 장 초반에 빠졌다 올라오면서 아래쪽에 하방경 직선을 확인을 한 거고, 그리고 상승 마감을 하면서 3,900을 돌파한 차겠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세도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2거래일째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2거래일 연속으로 이 아래쪽에 하방경 직선을 확인하고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일단 이건 하락이 멈춘 겁니다. 하락이 일시정지가 아니고 멈췄다라는 거예요. 하락이 멈췄으니까 이제 방향성을 정하겠죠. 어딘가를 돌파한 척하면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래쪽으로 도전을 해서 아래쪽을 붕괴시키면은 또 급락이 쏟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딘가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미국 증시는 2거래일 동안 뭐 급락 위험 뭐 이런 거를 좀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보시면 S&P가 한 3,850 정도 되는 자리에서 일단 급반등을 항상 하방경직성을 보여줬단 말이죠. 지난 2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3,850이라는 자리는 탁 터치하면은 화들짝 놀라서 반등이 나올 정도로 어떤 강력한 지지력이 있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이 3,850이라는 자리 혹은 3,860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여차여차해서 붕괴가 된다면은 또다시 대폭락도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그 어딘가를 넘어서진 않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어딘가를 넘어서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숫자만 다를 뿐이지 해석은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2거래일 동안 11,780에 대한 지지력을 하방경직성을 확보를 했고, 일단은 뭐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얘도 어딘가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냥 이제 방향성 모색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합니다. 12,150이란 저항이 눈 위에 바로 있고, 아래쪽으로 11,780이란 지지선이 있고요. 그죠? 지지선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시원하게 갈 거고, 저항이 돌파 한착되면 시원하게 위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큰 그림상으로는 다중바닥형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인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 반등이 나와줄 만한 때 FOMC 회의를 앞두고 일단 하락이 멈추고 반등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큰 하락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중바닥형, 이 큰 하락 추세를 꺾기 위해서, 큰 하락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좀 낮게 본다는 거. 그 이유는 이제 조금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하여튼 어젯밤에 저렇게 상승 마감을 하고 함으로써 이 좀 시장의 위험이 좀 많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시장이 좀 튼튼해졌어요. 그러니까 빅스가 27을 결과적으로 지난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못 넘고 저항을 만든 꼴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갭상승, 잠대음봉, 갭상승, 장대음봉이 나왔죠. 2거래일 연속으로 빅스에서요. 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저항을 튼튼하게 만들고 나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당장 시장이 급락할 위험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긴 되는데, 이 역시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27자리가 아니고 이제 한 27.5 정도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 되긴 됐는데요.
그래서 만약 어쩌어쩌 해서 27.5자리를 돌파한 척 하게 된다면 이제 빅스는 이제 다시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긴 된 겁니다. 근데 이거 돌파한 척 하기 전까지는 근데 아래쪽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갈 것 같긴 해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상승 마감한 것이 굉장히 좀 시장을 안정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게 수요일 날 밤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와서 뭐 시장이 안정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싶기도 합니다. 일단 하여튼 회의 결과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미국 증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재밌었던 게 이제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는 달러도 강하고 원자재도 약하고 해서 위험 자산들 분위기가 안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장 개장하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부터는 달러가 갑자기 약세로 전환이 되고 원자재들도 따라 상승하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위험 자산들이 갑자기 이제 그 분위기가 그때부터 좋아졌죠. 미국장 개장하기 전에는 안 좋았는데 딱 개장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일제히 뭐 반등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결과적으로 어제까지 상승 시도를 했는데 어제까지도 결과적으로 저항을 누적시키고 싸움에서 져서 밀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다중 고점형 혹은 쌍고점을 만들 수 있는 혹은 뭐 이런 삼중 고점형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단기적인 입장에서요. 그래서 일단은 아래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좀 더 안정적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FOMC 회의 직전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움직임들이 이 미래의 어느 순간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이게 기간 조정이었네라고 해석될 이게 단순히 기간 조정이었네라고 보는 그런 날도 올 수가 있긴 있습니다. FOMC 회의 전이니까 뭐 이래저래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말자고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됐다. 단지 기술적으로는 이제 아래쪽으로 가겠다고 일단 마음을 먹은 거다라는 거. 기술적으로는 미국 주식들도 위쪽으로 일단은 갈 가능성, 빅스가 아래쪽으로 가면서 미국 주식들도 일단 위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열리긴 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건 어디를 아직까지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하여튼 좀 좀 위험 자산들의 분위기가 어젯밤으로 좀 좋아졌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도 어젯밤 장중에 장 초반에는 약하게 출발했다가 아래 꼬리 달고 다 올라오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 또한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데 얘 또한 유로화 또한 지금 잘 보시면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지금 잘 보시면 좀 큰 단위로 보면 좀 크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보면 사중바닥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좀 작게 보면 삼중바닥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잘 보긴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위험자산들 분위기가 뭐 좋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비트코인 같은 것도 어젯밤 보시면 아시겠죠. 장중에 미국장 개장하기 직전에 한 18,000까지 폭락하면서 이제 진짜 대폭락 위기까지 한번 갔었다고요. 근데 미국장 개장하면서 급반등을 하면서 아래 꼬리를 쭉 달면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도 좀 볼만한 게 참 있긴 있는데 천연가스 같은 걸 좀 일단 봐야 돼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전 저점으로서 의미 있는 자리다. 여기가 그래서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하방 보시는 분들이 이 박수 칠 수 있는 자리다. 천연가스 기준으로 해서 천연가스 이 자리에 붕괴되면 천연가스 하방 포지션 계속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젯밤에 붕괴하는 척하다 다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일단 아직까지 쉽게 죽겠다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답답한 박스권에 와 있는 거예요. 9.3 이 정도 자리와 이 7.6 이 정도 자리 사이에서 여전히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고 싶으면 잘 해야 되는데 어젯밤은 솔직히 별로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붕괴시키지 못하고 다시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갔죠. 여전히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잠깐 이렇게 장중에 붕괴시킨 거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종가상으로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 자리에서 싸움이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어젯밤에 위험자산들이 분위기가 좋으면서 국제유가도 장중에 4% 폭락했다가 플러스로 상승 전환해서 마감이 됐고
구리 같은 것도 장중에 뭐 마이너스 1% 빠지다가 그나마 뭐 거의 보합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위험 자산들이 일제히 다 올라왔다라는 거. 금값 같은 것도 뭐 보시면은 이 살짝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요. 전반적으로 이 달러 강세가 지금 주춤하고 있으니까 다들 원자재나 이런 위험 자산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님은 이런 걸 보고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파월 의장님은 이 인플레 기대 심리를 확 꺾어버림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꺾이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잭슨홀 미팅 회의 결과를 보고 어떤 연준 총재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 급락하는 증시를 보고 행복했다라고 하죠. 파월 의장도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 의장님께서는 일단 이런 위험자산 선호를 별로 바라지는 안 하시는, 별로 안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다 드려봤고요. 요 이야기를 하려고 좀 하는 건데, 지금 어젯밤에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보시면은 중요한 자리를 살짝 넘어갔다가 왔어요.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3.475를 저는 중요한 자리로 봅니다. 왜 3.475냐면은 이 지난번에 전고점 자리가 2022년 6월 14일 날 나온 이 자리거든요. 이날 장대양봉의 고점 자리 말고 이날 장대양봉의 종가 자리를 저는 중요한 저항으로서 의미가 있는 자리로 봅니다. 그래서 3.475가 이 어떤 중요한 전고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어젯밤에 장대양봉으로 일단 돌파 한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마 레벨업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일단 레벨업이라고 일단 봐줘야겠죠. 그리고 오늘까지 아마 오늘 밤은 이 3.475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할 건데, 결과적으로 그 말씀드리지만 다중 고점형을 만들고 싶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 어딘가에서 제가 봤을 땐 꺾였었어야 됐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꺾인 게 아니고 지금 전고점을 돌파 한착을 해버린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 이건 더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혹은 올해 내내 고민했던, 한 4월 달부터 해갖고 한 9월 달까지 한 5, 6개월 동안 고민하던 이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은 게 일단 어젯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젯밤에 이 장대양봉이 속임수일 수도 있죠. 그죠? FOMC 앞두고 이런 움직임이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일단 이건 레벨업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아무리 FOMC고 뭐시기고 간에 이게 워낙 시가총액이 큰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속임수로 이렇게 뭐 이런 걸 돌파 한착한다라는 걸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금리가 레벨업 됐다라는 거는 일단은 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 그래도 조금 더 확인은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뭐냐? 일단은 뭐 장단기 금리 차 이런 걸 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거의 3.5에 가까이 올라가면서 이 장단기 금리 차가 그래도 좀 여유가 좀 생겼어요. 아이고, 오타 났습니다. 이 10년물하고 3개월물 그거 보고 있는 건데요. 이 보시면 아슬아슬하게 지금 계속해서 역전을 면하고 있죠. 그런데 어젯밤에 이제 계속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다시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선 굉장히 다행인 거죠. 그죠? 통상적으로가 아니고 확률 100%로 이런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 역전이 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뒤에 항상 경기 침체가 왔었으니까 역전이 되지 않고, 물론 살짝 0까지 터치했던 적이 한 번 있긴 있는데, 하여튼 역전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증시에 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점일지도 모르겠어요. 다행인 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일단 괜찮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열심히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3.25까지 올라갈 예정인데 75bp를 올리면은, 근데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뭐 겉으로만 봤을 때는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기물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 그 채권 만기별 곡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곡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만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면, 이게 플랫되지 않고, 이게 플랫되거나 혹은 이렇게 되면서 역전이 되지는 않고, 이것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유지가 되면은 경제는 겉으로 봤을 때 문제없이 잘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장기물 금리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은 일단 겉으로 봤을 때 일단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겉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을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튼 통화정책이 자꾸 긴축적으로 가면서 시중금리,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사실상 시중금리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 텐데 이 시중금리가 자꾸자꾸 올라가고 있다는 거. 어쨌든 파월의 긴축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걸 보면서 할 수 있는 좀 안 좋은 생각이라고도, 그죠? 안 좋은 생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자꾸 우리가 부담하는 금리 비용 이런 게 높아진다라는 건데, 그 이자 비용 이런 게 자꾸 높아진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고점 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신고가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올라가면은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다들 부채가 많은 상황이라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 자꾸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비용이 자꾸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어딘가 경제의 약한 고리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데서 보통 지금까지 금융위기가 발생하곤 했고요. 그런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지금 날 수 있다는 게 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몇 달간의 뭐 그런 이건 월봉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간의 어떤 방향성 결정 과정을 거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어젯밤에서야 레벨업을 결정을 한 모양이고, 이제 뭐 보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거의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저 위에 2010년에 만들어진 이런 매물대가 있긴 있는데 사실상 이 자리 매물대는 너무 오래된 거라 별로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제 어젯밤 저렇게 됨으로 인해서 한 금리 10년물 국채금리 4%대까지는 그냥 목표치 열렸다라고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튼 금리가 많이 오르게 생겼다라는 게 이 시장에 아무튼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렇게 그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저렇게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 또 FOMC 회의에서 이번에 주목해야 될 거군요. 터미널 레이트 최종적으로 연준 니네가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거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어서 이렇게 오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일단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들 좀 정리를 하자면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 가능성이 좀 줄어들면서 이런 거는 일단 좀 다행일 수 있다. 이런 거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 또 그리고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연준의 통화정책 최종금리 터미널 레이트가 높이 올라간 거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 뭐 그런 점들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젯밤에 중요하게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 이 점이 중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얘가 올라가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환율도 생각해봐야 되겠죠. 물론 뭐 환율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환율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 간의 금리 차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은 금리가 높은 나라 쪽으로 당연히 돈이 쏠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 통화가 강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젯밤에도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면서 거의 뭐 3.5에 가깝게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달러 강세가 더 지속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긴 하겠죠. 그죠? 이런 점들까지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차 하면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금리차 이런 거 생각해보셔야 되겠죠. 아마도 지금 위안화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계속 약세 흐름, 그죠? 이런 식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금리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죠? 이런 점들, 금리가 레벨업이 될 수 있다. 금리가 레벨업이 거의 됐다라고 보고 거기에 따른 영향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전략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래간만에 연준 자산 매입하는 거, 테이퍼링, 뭐 QT 이런 것도 좀 지켜보고 있는데, 뭐 기분상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히 그 QT 테이퍼링 속도를 양적 긴축 속도를 좀 2배 빨리 한다라는 기사를 얼마 전에 보고 나서
나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히 이 꺾이는 이 기울기가 조금 더 미세하게 좀 가팔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약간 이때 비스무리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금리를 올리는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여튼 뭐 인플레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여기저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포스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결국 만들어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스코가 그렇게 돼가지고 뭐 하여튼 뭐 철강 뭐 가격이 뭐 급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인플레 잡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참고적으로 알아놔야 될 뉴스인 것 같은데 언급만 하고 넘어가자면, 중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알루미늄 감산, 이 전기가 많이 든답니다. 알루미늄 만드는 데는 전기가 많이 드는데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알루미늄 감산량이 내려졌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이 최근에 급등했던 그런 일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래저래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뭐 하여튼 이래저래 그 하늘이 안 도와줍니다. 인플레가 계속해서 강화되는 쪽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세계 날씨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방향들이 그렇게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 CPI들이 혹은 코어 CPI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높게 나온 거고, 그로 인해서 지금 증시가 저렇게 그 결과적으로 인해서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것이겠죠. FOMC 회의가 아무튼 코앞에 와 있는데 그 전에 일단 시장은 일단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딱히 할 말은 없고요. 하여튼 뭐 잘 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잘 보셔야 될 건 삼성전자의 이 56,000원에서 7,000원짜리 싸움 잘 보셔야 되겠죠. 이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 1,000원 딱 어떤 가격을 놓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 1,000원 단위라는 이 가격 범위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만약 이렇게 마감이 되면은 나가리죠. 쉽게 말해서 이건 끝이 난 거죠. 이건 지지력 이야기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마감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 57,000원에다가 일주일 넘게 저항을 누적한 꼴이 될 겁니다. 근데 일단 마감하는 거 보자고요. 마감 어떻게 하나 보고, 오늘 이렇게 하락 마감하면 삼성전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 2주일째 여기서 이 쌍바닥을 만들 거냐, 혹은 여기서 계속 이제 반등을 못하고 아래쪽으로 꼬꾸라질 거냐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1%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제 5.6% 급락하고 나서 1% 올라오는 거는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하락이 일시정지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308자리 지지력 테스트를 끝내놓고 오늘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했으니까 지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선 좀 많이 올라가고 어제 음봉대를 극복하고 이런 모습이 중요한 건데, 뭐 그래서 솔직히 이 정도 오르는 거는 그다지 큰 일단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딘가 뭐 이게 뭐 강력한 매수세가 나오고 상승세가 나왔다, 이런 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중요한 저항 뭐 310 같은 자리를 강하게 돌파 한착 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거 돌파 한착 하지도 않고 이렇게 뭐 상승이지만 음봉으로 마감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단 저항을 누적시키고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별로 그렇게 좋게 봐주긴 좀 어려운 겁니다. 하여튼 음봉으로 마감을 할지 양봉으로 마감할지 그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갭상승 했으니까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갭상승한 거를 극복을 하고 이제 양봉으로 마감을 하고 상승 마감으로 해주면 그래도 좀 어딘가 지지력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상승 마감이지만 워낙 하락세가 강하고 이래서 이게 일단 음봉으로 마감을 해버리면 이 좋은 이야기를 좋게 해석을 해주긴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일단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장대음봉 어제 나온 하락의 절반 정도를 되돌리고 있으니까 이런 건 그래도 조금 좀 의미가 좀 있긴 하겠죠. 근데 일단 뭐 하락이 일시정지됐다라고, 뭐 하락이 일시정지됐다 그 정도로 일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FOMC 회의가 이제 바로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너무 그렇게 뭐 머리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회의 끝나고 나서 움직여도 뭐 괜찮을 겁니다.
딱히 문제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회의 끝나고 나서 움직여도 중요한 건 하여튼 추세 그죠? 이런 것만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1,400원을 터치했다는 그런 피로감으로 인해서 이 환율의 조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추세에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죠. 조정도 하여튼 굉장히 근데 건전하긴 건전해요. 쉬어야 될 때 잘 쉬고 있고, 달려야 될 때 잘 달리고 있고, 전형적인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조정 나오고 있는데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FOMC 회의 앞두고 잘 지켜보자 이 정도 이야기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